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HN입니다. 여러분 그 유중 물량이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 상장이 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때문에 에코프로 HN도 내릴 정도의 가격대보다 훨씬 더 밑으로 더 내려가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주가로만 본다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타 기업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 에코프로 HN 이외에 대박을 낼 만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신다면은 여기에서 큰 대박을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요.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는 매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HN부터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보답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연말 패장은 8%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물론 이제 권리락 되기 이전에 아주 큰 시세를 내기도 했지만 권리락이 되고 나서는 어려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권리락 이후에 되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지만 시장까지 나빠가지고 더 급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 권리락 날 시세 대비해서는 한 절반 토막 정도로 극심한 급락을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유중 물량이 상장이 되면 물론 상장되기 이전에 압박감도 있고 해서 미리 밀리다가 유중 물량이 상장되고 나면 반전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드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가 있었던 다른 종목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이 에코프로 HN 말고 이렘, 이렘 같은 경우가 있었죠. 이 종목 유상증자 했었죠.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물론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패턴의 상황도 연출이 됐고 그리고 8월 29일에 요때쯤 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어요. 그 전에 한번 큰 시세를 만들었고 상장이 되고 나서는 어렵다가 한 차례 또 떠오르는 그런 패턴도 나타났고요. 지금은 뭐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도 나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DXVX라는 종목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언제 증자 물량이 상장됐냐면 9월 30날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상장이 됐죠. 상장되기 전에는 권리락 이후에 시세를 한번 크게 낸 적이 있었죠. 그랬다가 상장이 되고 나서는 좀 어려운 행보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러나 이때는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했을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그죠? 셀리드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셀리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8월 23일 날 교부가 됐어요.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제 요때 당시입니다. 상장이 되고 또 밀렸죠. 시장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 그 상장이 됐냐면 8월 8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자, 한 요때쯤 상장이 됐는데 상장이 되고 나서도 시세가 크게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런 그 상장되고 나서도 큰 시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네,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6일에 상장이 됐죠.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시점부터 좀 더 내렸다가 약간 이제 들어올린 정도의 모습인데 아까 우리가 본 상황대로 6만 원 선에서 3만 원까지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낙폭이 더 컸어요. 낙폭이 더 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증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 계속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 연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네, 이미 반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들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코프로 HN만의 호재료가 나오면서
1번 파동이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이런 중간에 파도가 나오면서 뭐 이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네. 2번 패턴으로 갈 경우. 물론 여기서 더 하락해서 3번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번의 경우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낙폭이 너무 깊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에서 지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HN난의 호재료를 기대해보는 그런 측면의 매매가 그런 측면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좀 아니다 싶고 1번이나 2번 케이스 이런 경우를 예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 저점이 일단 유지가 된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또 제가 사인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또 꺾일 정도의 상황이 되면 제가 또 사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한번 지금은 매매 타임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뭐 탄소 포집, 뭐 이런 건에 대한 재료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물량을 유지하면서 사인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사인은 순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간 정보를 제가 드리고 순간 사인을 드려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코프로 HN이라고 이 번호로 꼭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사인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죠. 타이밍의 예술이 이 주식입니다. 주식 파지예요. 특히 지금 상장이 된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정보와 사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문자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통도 좀 하고 추천조도 좀 받고 제일 중요한 정보 사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문자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